10억을 굴려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할 때 포트폴리오를 배당 주식으로 몰빵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가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사정은 딱한데 네.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되게 안전할 것 같은데 10억 몰빵 500씩 연에 한 6천. 일단 뭐 좋은 꿈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상담, 그죠? 예, 임PD님이 가져오신 상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PD님 좀 읽어주시죠. 40대 싱글 여성입니다. 열심히 재테크 투자 공부하고 계신데 연끌을 해서 최근에 자가 마련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8천만 원 정도 주식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이 많이 미미해서 조기 은퇴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노동집약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이 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돈으로 배당주에 넣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은퇴를 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한 3,400을 받으려면은 10억을 넣어서 5% 정도 배당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직 10억은 없지만 10억을 꼭 만들어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10억을 굴려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할 때 포트폴리오를 배당 주식으로 몰빵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가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은퇴를 앞둔 4050 세대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사정은 딱한데 네.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되게 안전할 것 같은데 10억 몰빵 500씩 연에 한 6천. 일단 뭐 좋은 꿈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게 될 때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배당 소득세도 꽤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아마 2천만 원이 이제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융종합과세를 이거 싸우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배당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회사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당에 대해서 저 사실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세요? 예.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배당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에세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일단 이 배당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을 되게 잘 주다가도 갑자기 경기 좀 안 좋아지면 스탑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S-오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이 회사 배당 수익률도 높고 좋은 회사다. 맞죠? 좋은 회사죠. 그런데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유가 빠지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배당 삭감했던 경험들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배당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은행들입니다. 근데 은행들 경영 상태라는 게 경기 따라 움직이니까 역시 여기도 충당금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서 돈을 쌓아라. 이게 충당금인데,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이익이 줄고, 이익이 주는 순간 배당을 주고 나면 BIS 기준, 그러니까 은행이 어느 정도 비율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중단하는 경우, 실제로 2020년에 우리나라 한국 은행들이 배당 삭감 혹은 중단을 단행해서 은행주 투자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배당 목적으로 은행주 투자했다가 정말 그 해에 이를 갈았던 기억이. 참고로 하나 더 할까요? 네. 현대자동차 우선주도 갖고 있었는데 역시 배당 삭감했습니다. 또 이런 실패의 경험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도 되게 드물고, 또 배당금을 지급해 줄 거라고 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로 그 주식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배당금 인상에 대한 기대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 주가가 폭락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상대적 가격이. 예, 왜냐하면 주가 대비 배당금이니까 결국 주가가 폭락했다는 건 그 회사 경영 상태나 재무 상태가 어렵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경제 위기 때. 조금 뒤에 미래에 배당을 제대로 못 줄 확률도 있다. 그러거나 파산하거나.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배당주 포트폴리오 보면 전부 은행이랑 모기지 회사들이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공적 자금 투입되고 배당 삭감했습니다. 혹은 망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주가가 영원히 그 레벨을 회복 못하는 회사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참 좋지만 내 노후를 모두 배당금에 투자해서 그걸로 설계하겠다라는 식의 생각들은 좀 위험하다. 배당주가 좋은 건 알지만 그 배당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난 한 4분의 1을 한국 주식 하는데 한국 주식은 배당주로 한번 해보겠다. 라든가 아니면 미국 주식을 4분의 1을 하는데 그건 배당주로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는 저는 뭐 오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내 모든 자산을 주식에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무서운 일인데다가 심지어 거기에 몰빵인데 배당주다라고 하면 이 배당은 삭감되는 순간 주가의 바닥이 없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말씀하셨던 배당의 삭감이 저는 그냥 기초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10억 넣고 배당 삭감해봤자 그래도 한 1년에 한 2천 들어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주가가 폭락하죠. 주가가 폭락하는 위험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배당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많은 고민,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정말 이익이 잘 나는가,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배당을 과거에도 꾸준히 줘왔는가, 이 둘을 꼭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점검하면 이미 그 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우량주라 비싸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살려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할 거면 뭐 사야 되나요? 어떤 분이 많이 물으면 삼성전자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거기다 배당도 계속 인상해준 회사니까 이 회사 사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지만 얼마 전 10만 전자가 5만 전자 되는 거 봤죠? 그럼 또 무서워지. 예, 10억을 투자해서 5억 됐다고 하면 이분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들어간 타이밍이 고점일 리스크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내가 돈을 찾게 될 때가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고민하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 올인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자. 우리 언제 코로나 팬데믹 예상한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저렇게 밀릴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 주제에 우리가 그 정도로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왜 이 회사 배당은 무조건 줄 거야. 이 회사에 투자하면 안전해 같은 생각을 합니까? 그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분산하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들고 가자. 배당주에 비해서 이 배당주들이 어떨 때 좀 좋으냐 하면 금리가 낮을 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요새 인기가 있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금리 높을 때 좋은 것들. 채권 같은 거. 그렇죠. 고금리 채권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을 아무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투자다. 이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이 좋은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산 배분. 그러니까 흔히들 제가 네 가지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어디 한 군데에서 망가지더라도 물 탈 수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배당금 받은 걸로 다른 떨어진 자산 재투자해주는 식으로 자산을 굴려나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인출하다도 문제없는 연 보통 한 4%에서 5% 정도 인출해도 괜찮다고 저희들이 말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출했는데 원금이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이 들면 연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10억이다 같은 정해진 숫자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운용 성과가 잘 나온다라면 5억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굳이 10억이다. 그렇게 꼭 단정 지어서 굉장히 높은 목표잖아요. 집 말고 10억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목표거든요. 그러네요. 이분이 현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집을 사셨다 그랬으니까. 그 집 사고도 아직 그래도 투자 자산이 8천만 원 정도 있다는 게 벌써 이 재테크 잘하신 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10억 만드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꼭 그렇게 고통을 무릅쓰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천천히 자산 배분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님의 질문이 왔는데 오늘 목소리가 좀 단호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하면 된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배당주 좋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만은 알아달라. 대체로 저는 이건 굉장히 괜찮은 투자지만 여기에 올인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